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퇴원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근처 은행에 들려 돈을 찾아서 봉투에 담아 옆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집안을 살펴보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싱크대 위로 메모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니 어머니가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고 가신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어머니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퇴원할 때도 혼자 하겠다면서 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쓰러진 곳을 가본 후에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당히 안쪽이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도 잘 발견되기 힘든 곳이었다. 잠시 후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왔고 통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다시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인기척이 있었다. 옆집에 사람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낯익은 모습의 여학생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였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의 고양이 때문에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이만저만 걱정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사고의 상황을 설명하고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고양이의 간식과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녀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그날 스터디 때문에 집으로 늦게 들어와서 고양이 밥을 챙겨주려고 찾았는데 보이지 않아 찾아다니다가 문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옆집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고양이의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들어와서 안을 보니 난장판이었고 여기저기 고양이 발자국이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고양이 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얼른 데리고 나오려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고양이가 당시 쓰러져 있던 내 곁에서 울고 있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고양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침대에 누워서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나는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보았던 광경을 떠올려 보았다. 그곳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영상들과 내가 보았던 광경 속에서 울부짖던 그들의 소리와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라서 무섭고 두려웠다. 그는 나에게 왜 그러한 영상을 보여준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그곳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들렸던 소리 중 찬송가와 같은 노래소리와 아멘 소리를 외치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손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걸어가고 있거나 두 손을 모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한 이들 중에 검은 손에 끌려가는 이도 있었고 끌려가는 것을 잡아주려고 했던 이도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빛나는 손에 올라가는 이도 있었는데 그들 중 서로를 잡고 함께 올라가려다가 떨어져 검은 손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하늘로 올라가던 이는 떨어지는 이를 보며 자신의 눈을 가리거나 그들의 손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울부짖던 이도 있었다. 그렇게 땅과 하늘로 사라져가던 이들은 어디 하나 기쁨과 행복보다는 슬픔과 울부짖는 소리밖에는 없었다. 하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아닌 것 같았고 오직 그 터널만이 희망처럼 보였다. 땅에서 들렸던 소리는 자신의 신을 욕하면서 원망하는 분노에 찬 이들의 목소리만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자신의 신을 이름을 외치면서 애원하는 이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렸다. 그곳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러한 광경을 다시 상기해보면서 그가 나에게 그 영상을 보여준 이유를 생각해보았다. 만일 그것이 꿈이 아니라 진짜라면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다음 편부터는 그때 내가 보았던 그 영상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게 된 내용과 실천에 대한 생각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공유한다면 그 무서운 검은 손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터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